자, 오늘 우리 이제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 뉴스입니다. 시무정. 네. 드디어 시무정의 비화폰이 나왔네요. 오늘 뭐 최대 네. 관심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시무정 비화폰. 네. 윤석열 대통령실과 작년 10월 11일, 12일. 10일, 11일. 아, 10월 10일, 10일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때 통화를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 사이. 아,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네. 통화했다. 네. 자, 여기에 기사를 한번 보면요. 한겨레 취재 결과 심우정 총장과 여기 이제 김주현이겠죠. 네. 김 전 수석이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을 말합니다. 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0월 그러니까 저거 아까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날 한 차례 통화하고 10월 11일 날 네. 두 번째 통화한 거죠.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고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 50분쯤에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12분 32초 동안 통화했고 이튿날에는 김 전 수석이 오후 2시 2분쯤에 심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1분 36초간 통화했다. 네. 이게 이제 통화 사실과 통화 길이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비화폰으로 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심우정한테도 비화폰이 지급됐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확인된 겁니다. 네. 저 비화폰으로 김건희 등과 통화를 만약 했다면은 네. 그 검찰이 왜 경호처 압수수색을 막았는지에 대한 이유, 그 궁금증이 이제 풀리는 거죠. 네. 네. 왠지 모르지만 이제 한겨레 그 기사는 경찰 쪽에 그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찰이 비화폰을 이제 그 사실상 이미 제출 형식으로 경호처로부터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경찰의 한계는 증거인멸로 이제 그 윤석열이 이제 그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영장 집행을 강제로 이 방해한 이 공무집행 방해 부분들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12월 3일 이후 것만 사실은 합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2월 3일 지금 이전 부분들은 사실 경찰이 지금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님에도 저 보도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뭔가 경찰 입장에서 비화폰 뭐 비화폰 이렇게 포렌식 뜨게 되면 뭐 그 시기 구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워낙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게 지금 이제 언론 보도로 흘러나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심우정이 비화폰으로 지금 대통령실과 통화한 횟수가 작아요. 설마 두 차례만 통화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김용현이 12.3 계엄 직후에 원격으로 그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금 다 지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통화는 저는 더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10월 달이면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12월 3일 계엄 발발 바로 직전만 집중적으로 지우다 보니까 10월 달 거는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월 10일, 11일 두 차례 통화는 저 두 차례만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더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저거는 지워지지 않고 다행히 살아남았다. 극적으로. 네. 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죠. 네. 10월 10일, 11일이 언제쯤이냐. 네. 이 시점은 바로 창원지검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던 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검사 전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10월 17일 검찰은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네, 요 내용들이 요 기사들이죠. 네. 명태균이 작년 10월 7일 날 이런 말을 했네요. 네. 한 달이면 하야 탄핵. 이 얘기를 그때 한 그렇죠. 거죠. 네. 저희 이제 언론 보도가 그 검찰 수사로 이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기 전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계속 용산을 이제 쉴드를 쳤단 말이에요. 김건희 씨가 선거 개입한 부분들을 이제 부인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검찰이 수사 본인의 이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하면서 명태균이 이제 나를 결국은 구속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나도 용산을 같이 지옥으로 몰고 가겠다라고 사실 엄포를
놓은 건데 아마 이때부터 계엄의 버튼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가속화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좀 시기가 좀 땡겨진 걸로 보이죠. 네. 예, 당초 로드맵이 있었을 텐데 그 로드맵이 좀 이렇게 빨라진 것 같아요. 네. 당초 예상했던 거. 촉진제 역할을. 그리고 이 10월경이 언제냐면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을 때예요. 네. 이때 이제 명태균 씨가 10월 9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가 취임 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수시로 통화 문자를 했다라고 이게 이때 터진 거예요. 네. 그 다음 날에 통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비아폰으로. 네. 그래서 심우정에게도 이 심우정의 통화가 언제 됐는지 또 요거 시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0월 17일 날 도이치 무혐의가 결정이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통해서는 이제 김건희를 이제 가능한 한 전부 다 이제 무혐의로 이제 검찰을 동원해서 털 수 있는데 문제는 저게 이제 특검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 한동훈이 계속 그 김건희는 정리하고 가자라고 윤석열을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 독대를 요구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제 김건희 한 8표 정도가 이제 이탈표가 나오면 김건희 특검이 이제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 저 10월 심우정이 김지연하고 통화할 당시에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그 공포 특히 이제 명태균 씨의 이제 폭로로 인해서 상당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 구속에 대한 공포가 특검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제 통화가 10월 10일, 11일 됐는데 그 이전에 심우정과 비슷한 시기에 임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보시면 다 내란 관련자들입니다. 8월 달이 저 본격적인 이제 그 내란 준비 빌드업 네. 시기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전까지는 결국 검찰을 이제 완전히 틀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계의 검사들이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하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 그 밑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이제 그 날리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을 받고 그 다음에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살려서 김주연을 앉히고 그래서 결국 그 한동훈과 동기인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훨씬 고참들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깔고 그리고 이제 이원석이 임기가 만료되는 이제 8월 그때 이제 심우정을 믿었던 심우정을 검찰총장으로 꽂으면서 이제는 검찰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까지도 이제 라인업을 싹 하죠. 그리고 김용현을 이제 그 안보 경호처장에서 국방장관으로 저 때부터 이제 저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계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 보인 거였죠. 네. 그리고 김상민 국정원장 특보도 이때 임명이 됐군요. 근데 김상민 국정원장 특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 몇 부장이죠?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김건희에게 직접 보고하는 검사였어요. 김건희랑. 네. 그래서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이 있던 창원 의창에 이제 공천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 한동훈의 견제에 밀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대신 좀 국정원장 특보에 갖다 꽂은 거죠. 네. 이 5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내란 준비한 가장 핵심 주역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저 경찰은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검찰과 저 국정원의 그 내란 개입 부분들이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저게 보면 내란 특검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가 탁 이렇게 확인이 좀 드러났고. 심우정, 김상민을 반드시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심우정이 그때 임명될 때 모습이죠. 네. 헌법 수호 적임자라고 그랬는데 헌법이 아니고 김건희 수호 적임자였죠. 네. 네. 김건희 수호 적임자고 내란을 가장 확실하게 공모할 수 있는 가장 미들맨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복귀해 보면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을 시킨. 네. 네.
장본인이죠. 직위원을 통해서 네. 탈옥을 시켰죠. 직위원과 심우정 이 두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법에 심판대에 올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심우정이 검찰총장이 된 2024년 8월 한 달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국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를 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세관 마약 밀수 사건이 터져 나왔고 그 세관 마약 밀수 사건에선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이 이 사건을 최초 인지하고도 사실상 덮은 사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심우정 입장에서는 윤석열, 김건희도 그렇지만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도 검찰권을 본인이 틀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란 당시에 이거 3월 기사인데요. 내란 당시에 이미 고위급 검사가 선관위로 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검찰이 개입 안 하고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추미애 의원이 제일 먼저 공개 밝혀냈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일날 여긴 고위급 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검의 검사장급, 대검 과학수사부장, 네. 허정인가요? 어쨌든 네. 대검 과학수사부장하고 부장검사, 대검 부장검사 한 명을 그때 출동을 했죠. 선관위에 이제 출동을 시켰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뭔가 선관위 서버를 고의로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그 방첩사, 정보사 그리고 검찰이 하나의 원팀이 돼가지고 거대한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죽어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선관위에 파견한 부분들은 일체 지금 건드리고 있지 않거든요. 저건 다 이제 조은석 특검의 몫입니다. 네. 그때도 민주당에서 보도자를 냈던 거예요. 네. 대검 고위급 검사. 그죠? 네. 여인영 방첩처장이 이제 부하 직원들을 이제 모아놓고 잠시 후 계엄이 발동이 되면 검찰과 국정원에서 사람이 올 거다. 잘 협조를 하라.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방첩사의 대령인가요? 대령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 지금 이걸 똑같은 지시를 들었다라고 지금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댓글에서도 박세현 얘기도 하는데 박세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박세현은 이제 친한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윤석열, 김영현 이쪽을 치는 것은 이제 큰 고민이 없었을 텐데 이 심우정을 또는 검찰 대검 이 심우정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거는 되게 부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심우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내란에 개입했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 검찰 조직 전체가 이제 공중분해가 될 수 있는 스스로 검찰 해체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박세현은 절 알고도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민기적 거리기만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오늘 직무유기로 고발이 됐던 것 같죠. 네네. 자, 그리고 당시에 윤건영 의원이 이진동 대검차장한테 따져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현 비하폰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따져 묻는 장면. 이건 좀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 김용현을 이제 내란 이후에 계엄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이제 제압하고 난 뒤에 경찰이 김용현을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검찰이 인터셉트 하잖아요. 심야에 경찰로 가지 말고 우리 검찰로 와. 이 심야에 김용현을 검찰청사로 유인하고 납치하는 이 과정이 전부 다 이 비화폰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초 비화폰 통화는 심우정과 당시 국방부 차관 김선호 차관 통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PPT 보시면 12월 8일 날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휴대폰을 압수했을 때 그건 깡통폰이었죠. 안에 내용이 거의 없는 유심 칩을 여러 번 바꿨던 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12월 8일일 때는 네. 비아폰이라는 걸 아니 그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면 알지도 그러니까요. 못했을 때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들고 왔던 핸드폰은 소위 말하는 깡통폰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제 묻는 말에 그러니까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을 저희가 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비아폰이 논란이 되고 있고 비아폰이 비상계엄의 블랙박스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 오늘 경호처에서 김용현의 비아폰이 봉인되어서 경호처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아폰을 확보해야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누구 비아폰이 압수됐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상당 부분 김용현의 비아폰이 지금 압수도 잠시만요. 김용현 전 장관의 비아폰이 경호처에 있다고 오전에 진술이 나왔잖아요. 앞서 진술 못 들었습니까? 경호처 담당 경호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 제 것만 챙기지 뭐 남의 거. 자, 그럼 다시 확인할게요. 남의 질문도 좀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다 관련돼 있으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아폰이 12월 12일 또는 13일에 경호처로 반납됐다는 겁니다. 지금 봉인돼 있어서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확보해야 되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장 확보해야죠. 지금 2달이 넘어가잖아요. 다음 PPT 보시면요. 구속영장 청구위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입니다. 아니 제가 다시 또 여쭤볼게요. 차장님. 3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흔합니까? 검찰로부터 기각된 사례가? 그 사례가 흔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에서 저렇게 3번 영장하는 것도 굉장히 흔한 그러니까요. 건 아닙니다. 계속 기각을 하니까 영장을 청구하겠죠. 기각한 사례가 흔치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성훈 차장이 구속에 이르는 범죄가 아니라고 지금 대검 차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땐 그랬습니다. 네, 다시 들어보니까 진짜 수상하네요. 네. 대답이 명쾌하지 않잖아요, 저렇게. 네. 제가 이제 설명했던 건 요 다음에 이제 질의가 이루어졌던 거고, 요 때는 결국 말하자면 12.3 계엄의 그 모의 과정에 이제 밝힐 블랙박스나 다름없는 이 김성훈의 이 김용현의 이 비화폰 이걸 이제 압수하기 위해서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이제 구속을 하려고 했던 걸 계속 검찰이 지금 번번이 영장을 기각을 시켰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네. 뭐 그때도 뭐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지금은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 되면 저 이진동 대검 차장 같은 경우도 심우정 총장과 함께 이 12.3 계엄의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증거 인멸을 위해서 좀 뭔가 깊숙이 좀 개입을 한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아까 이제 그 심우정과 통화했다는 당사자 바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죠. 네. 이 김주현은 계엄 해제 다음 날 바로 안가 회동 12월 4일 날 네. 안가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들은 계엄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송년회 모임을 조금 일찍 땡겨서 했다. 요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사적인 송년회 모임을 왜 안가에서 갔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저 4명이 모여서 추가로 2차 계엄을 모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12.3 계엄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서로 말 맞추기, 증거인멸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김용현 임명 시점이 이제 8월로 돼 있고요. 자, 이 비아폰 그때 통화 흐름을 한번 다시 한번 아까 볼까요? 이제 설명드렸던 거예요. 네. 김용현을 경찰로부터 납치해 오기 위해서 선수치기 위해서 심우정이 먼저 김선호 차관한테 김용현의 비아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 비아폰 번호를 요청을 하죠. 네. 그랬더니 이제 김선호 차관이 심우정에게 그 김용현의 비아폰 번호를 전달합니다. 통화했겠죠, 심우정하고 김용현하고. 그렇죠. 비아폰 받았으니까. 이후 이창규 공안일부장, 그 검찰 특수본의 유일한 친윤계 부장 검사죠. 이창규 공안일부장이 김용현하고 2번 통화를 합니다. 이전에 이제 심우정이 이창규한테, 심우정하고 김용현하고 1차로 통화하고 심우정이 이창규한테 실무 차원에서의 한번 주의를 해봐라 라고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이창규가 김영현하고 전화하면서 아마 출석 일정을 조율했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김영현이 대통령과 통화한 후 말하겠다. 그리고 윤석열은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 이런 과정이 이제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영현이 이진동, 방금 전에 국회에 나와서 어버버 답변했던 이진동 대검차장과 통화를 한 이후에 결국 새벽 1시 반에 기자들이 잠들고 있을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네. 심야 새벽에 김영현이 자진 출석하는 거죠. 이래서 12.3 계엄의 이 얼개를 기본 방향을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선수를 친 거죠. 이때 뭐 일본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온갖 제보가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김영현이 어디로 도망간다고. 네. 그러니까 그걸 설득을 했던 것 같아. 지금은 어디 숨거나 도망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 혼자만 살 수도 없지만은 내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에서도 되게 신빙성 있는 제보라고 네.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김용현을 검찰이 먼저 데리고 와서 김용현을 설득을 했겠죠. 네. 그리고 경찰보다는 우리가 당신을 잘 해줄게라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 검찰이 김용현으로부터 받아냈던 이 진술이 그 이후에 군 검찰에서도 경찰 수사에서도 사실은 기초 자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게 헌법 재판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도 결국 김용현을 검찰이 먼저 최초로 이 인터셉트 한 게 굉장히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네. 이걸 이제 특검을 통해서 되돌려 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뭐 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김영현의 보석이 허용됐다가 보석이 인용됐다가 김용현이 또 그거를 또 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김용현은 왜 거절을 했을까요? 보석을 왜 거절했을까요? 나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본인은 이제 주장은 이제 이 구속 자체가 그 잘못된 거기 때문에 보석이 아니고 이제 집행정지. 구속 취소를 해야 된다. 구속 취소. 자기도 구속 취소해달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보석 결정을 에 대해서 정당성을 다시 판단하고 그 보석 결정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지금 항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6월 말까지인가 그 구속 만기잖아요. 뭐 저렇게 그냥 시간 흘러가다가 구속 만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내란 관련자들과 이제 연락을 못하게 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는데 본인은 그게 싫은 것 같아요. 연락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하고도 만나고 술도 먹고. 아니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이제 그 부하들이 결국 그 아직 수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만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면 그 이게 뭐 체면이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제 뭐 책임지는 지휘자의 이제 그 아우라를 좀 선보이는 측면도 있고. 뭐 일단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규현 판사하고 김용현 변호사 간의 뭐 약속 대련이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검찰과 직위원과의 뭐 환장의 콜라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상원 수첩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봉식, 여인영, 이진우, 박안수, 문상호 다 구속기간이 만료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어찌어찌 하면 이제 다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네. 네, 참, 이 추가로 이제 또 이 영장을 넣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지금 거의, 뭐, 기능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 뭐 대장동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6개월 정도 지날 것 같으면 별것도 아닌 그냥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추가 기소해서 이 구속기간을 계속 연장을 시키잖아요. 이화영 그 부지사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인터넷에 그래서 내란 외환 이런 거는 좀 그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러한 구속기간 만료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네. 하고 있습니다.